자, AI 품은 아이폰 16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핸드폰이 잘 팔릴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기에 어떻게 같이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 우리 정석현님 나와 계시고요.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갤럭시 쓰실 거고 저는 아이폰 쓰고 아이폰. 저도 아이폰이고. 어떻게 아재들이 다 아이폰 쓰고 여기는 MG가 갤럭시를 저는 쓰니까? 또 골프 이제 가수원 그 농장주라서 집에 가면 이제 그 맥북부터. 종류별로 종류별로 다 있고. 애플워치, 애플워치는 기본적으로 다 에어팟, 있죠. 에어팟 있죠. 맥북, 맥북이 있죠. 맥북도 시리즈별로 에어부터 프로 뭐 다 있죠. 애플 주식. 애플 주식도 있었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우리 정석현 주임님이라고 부르면 되네? 네, 편하게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아이폰을 쓰시는 이유는 사실 원래 직장인 분들은 녹음 기능이나 뭐 다른 뭐 메모나 호환성 때문에 갤럭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그것도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어쨌든 대학생 때부터 계속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애플 제품 쓰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호환성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맥북에서 이제 작성했던 자료를 뭐 에어드랍 같은 것들로 편하게 보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환성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일단 뭐 그냥 이쁘다고 생각해서 편안하게 쓰는 것도 있지 않나. 요즘 저게 사실 갤럭시도 맞죠. 사실 예쁘니까. 뭐 애플 예쁘다는 말도 옛말인 것 같아요. 이젠 폰이 너무 똑같아서 맞아요. 케이스 씌워두면 이번에 뭐 S24나 네. 그냥 놓고 보면 잘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중국 폰은 더 그래요. 그렇죠. 네. 중국 폰은 이제 껍데기만 보면 더 예쁘기도 하죠. 더 얇게 나오기도 하고. 네. 뭐 내구성은 도저히 문제겠지만. 네. 근데 예쁘게 나왔다고 하면서 커버는 왜 씌우는 거예요? 예쁜 저희 아니, 아이폰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게 예쁘니까 아닌가. 더 지켜줘야 된다. 그렇죠. 이제 아이폰은 이제 보통 2단계씩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 거를 팔고 이제 네.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감가를 잘 지키려고 하면 감가를 잘 지키려고. 사실 컬러가 중요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수 이상이 이제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오늘 조금 6 공개에 있어서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따끈따끈하게 공개된 아이폰 16 우리 돈쌤님이 또 스펙이나 뭐 이런 거를 또 가지고 오셨어요. 또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가지고 오셨는데 네, 뭐 사실 애플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뭐 어느 순간부터 혁신이 없다가 이제 하나의 멘트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혁신이 있었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혁신이 없는 네. 게 혁신 같아요. 예, 그 주가가 혁신인 것이죠. 주가가 혁신이다. 예, 그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이제 그 상승이 혁신이고. 그래도 새로운 폰이 나오면 딱 멘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작보다 빨라졌다. 당연한 것이죠. 진정한 혁신은 정작보다 구려졌다. 뭐 이런 게 나오면 혁신일 것 같긴 한데, 그냥 새로운 칩이 나오고 더 빨라지고, 그리고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늘 신제품이 나오면 요즘은 이제 카메라죠. 카메라. 카메라가 더 좋아졌다.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는 달 표면이 찍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도 이제 DSLR, 이제 아재들은 이제 요거로 이제 사진을 찍던 사람들이라 이 폰으로 이렇게 찍으면 찍는 맛이 없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카메라 전용 이제 버튼이 하나 생긴 게 물리적으로는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애플이 뭔가를 자꾸 없애잖아요. 뭐 단자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뭐 다 없앴는데 오랜만에 측면에다 버튼 하나 만들었던 게 이제 액션 버튼 같은 것들이 나왔던 게 좀 눈에 좀 들어왔다 정도가 될 것 같고. 한번 버튼 누르면은 바로 카메라가 켜진다거나 이런 네,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 보면 좀 반셔터라든지 카메라 전문 기능. 그래서 특히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아이폰으로 많이 찍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굉장히 좀 편리해지는 그런 것들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일반적으로 찍는 데는 그냥 화면으로 찍는 건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점점 이제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카메라는 좀 나아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이폰을 오래 써보니까 아이폰이 잘 팔릴 때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아이폰이 예전에 크게 잘 팔렸던 게 크게 두 개가 있는데 6하고 12거든요. 네. 폰이 커지면 별거 아니지만 잘 팔립니다. 핸드폰이 커지면 네, 그 아이폰 6 때 처음으로 커졌잖아요, 아이폰이. 예, 그때 이제 그 잡수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폰이 커지니까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팔렸고, 그리고 둥글둥글했던 게 각진 최근에 폰들은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12부터인데 그게 잘 나와서 지금은 폰이 조금 커졌고요.
폰이 조금 커졌고 각진 디자인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잘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은 별건 없지만 그래도 대안도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앱등이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게 될 것이다. 예. 15까지는 참았는데 15까지는 참았는데. 아니 우리 그 정석현 PB님한테도 그러면 하드웨어적으로 지금 새롭게 나온 거라는 거는 버튼 하나 추가된 거, 카메라 좋아진 거, 좀 더 빨라진 거? 빨라지고 전력 소모량이 조금 줄어든 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작이었던 15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력 소모량을 한 20% 정도 감소시킨 것도 있고 기본 메모리 탑재량 자체도 기존에는 6GB였는데 이제는 8GB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자체가 AI를 조금 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바꾼 조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PB님 보시기에는 만족할 만큼 좀 나왔습니까? 이 부분까지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것 자체가 이번에 핸드폰을 공개하면서 바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제 6월에 있었던 세계 개발자회의 WWDC에서 이미 공개가 됐었던 건데 이번에 핸드폰을 공개한다고 해서 뭐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개선점이 많이 보완되어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부분에서 뭔가 그렇게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지금 살짝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돈쌤님이 이 사진도 갖고 오셨고 우리가 영상도 네. 띄웠는데 16이 나온 그 모양 자체 좀 네. 보여주실 수 있나요? 모양? 디자인은 거의 외형적으로 별로 변한 건 없고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슬라이드에 보면은 네. 이제 컬러하고 이렇게 프로 라인하고 플러스 라인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로 이제 프로나 이제 프로 맥스를 많이 쓰잖아요. 카메라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쁜 디자인들은 다 이제 플러스 쪽으로. 그래서 이제 아마 컬러로 그 구분을 짓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갤럭시가 좀 안타까운 게 왜 MZ들이 아이폰을 좀 선호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제 학생일 때 부모님이 이제 갤럭시를 사줄 때 안 좋은 걸 사줘요. 게임할까봐. 예, 그래서 A 시리즈 이런 그렇죠. 거? 뭐 A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갤럭시는 이제 구리다라는 데인데 아이폰은 그냥 거의 급 차이가 그게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좀 낮은 등급이 더 예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급 나누기가 좀 삼성이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저기 그 골판지 색이 좀 잘 나가지 않을까. 골판지색. 네. 그 처음 루머 나왔을 때는 저기 무슨 태백 박수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실물 나와서는 생각보다 예쁘다 늘 그런 반응이거든요. 네. 근데 플러스 저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나 저 초록색이 좀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돈쌤님 저 핑크색 어울리는데? 네, 그 전 사실 좀 빨간 거 좋아하거든요. 빨간 거 근데 이제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두 개라서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폰 16 요거 제가 신상을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예. 네, 이거 아닌데 진짜 예. 일자가 전 거예요. 전 거.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요렇게 거랑 돼야 똑같이 되죠.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렌즈가 디자인적으로 돌아가는 거. 렌즈 하나 더 있는 거. 네. 그 정도라는 거.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혁신이 별로 없다. 사실 케이스도 예전 거 쓰고 싶은데 카메라 때문에 안 씌워지거든요. 네, 그게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PB님은 저거 바꾸실 의향이 있는지? 사실 저는 이미 아이폰 15를 샀는데 이제 고민을 좀 하긴 했었어요. 이게 산 다음에 16에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들어갈 것이다. 네. 라는 게 거의 뭐 공공연한 사실처럼 이미 6월부터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나오면은 내가 괜히 좀 막차 타가지고 아이폰 15 산 거 아닌가 고민을 했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당장은 일단 애플이 그 인텔리전스를 시범 운영하는 걸 보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10월부터 바로 시범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거 본 다음에 초기에 시장 반응을 좀 보면서 괜찮다 싶으면은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AI를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렇고 변화 없다고 치고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거는 이제 AI 탑재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펑션을 설명을 좀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혁신적으로 본 거는 이제 녹음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녹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이폰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 공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보세요 할 때 빨리 누르면 돼요. 빨리 누르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어플이 나오지 않을까, 자동으로 눌러주는 그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이번에는 아이폰이 오늘 발표가 되고 주가도 거의 그대로 있고 관련주도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니까 아 이번에도 혁신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이번에는 하드웨어보다는 다 이제 서비스 위주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국내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뭐 좋은 뉴스는 드디어 우리나라도 늘 서자였잖아요. 뒤쪽에서 뭔가 서비스가 되는 게 국내에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1차에서 출시가 돼서 20일부터 예약을 받는다라고는 하는데 1차 물량이 3만 대 정도라 가지고 사기는 사실 힘들 것 같아요. 사기는 힘들 것 같다. 그 자급제로 한 15,000대밖에 안 풀릴 거기 때문에 그냥 테크 유튜버들이나 이제 살 것 같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AI는 또 한글 지원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번역이나 아니면 압축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문서를 이렇게 압축할 일이 사실은 별로 거의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다가오는 변화는 사실 두 개, 녹음하고 두 번째 이제 교통카드가 됩니다. 교통카드가 돼요? 네, 교통카드 가능성이 이제 100%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교통카드 되는 거에 저렇게 좋아하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뭐 애플이 원래 그랬어요. 우리가 좀 이제 서럽게 이렇게 써왔는데 드디어 이제 교통카드가 돼서 교통카드, 그러니까 삼성페이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교통카드하고 녹음만 돼도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그 아이폰을 쓸 수 없는 이유가 많이 희석된다. 그래서 저는 10월 달에 그 교통카드가 되고 하면 한번 오히려 반응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하나 안타까운 거는 AI가 들어가면 갤럭시도 좀 램을 좀 더 넣어줬으면 반도체가 더 좋았을 텐데, 램 크루징 그 애플이 그래도 2기가 늘려준 건 감사하지만 조금 더 늘려줬으면 우리 삼성전자가 6만 전자는 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지금 뚜렷하게 눈에 띄는 그런 뭐 혁신적인 우리가 아직까지. 기대했던 와 AI가 나만의 비서가 돼서 시리가 내 거를 모든 걸 관리하고 이런 거는 아직 없었지만 지금 추측컨대 카메라 기능이 4,800만 화소로 늘어나고 카메라 버튼도 생기고 카메라에 대해서 강조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AI가 앞으로 이 카메라랑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무언가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적인 서비스들이 앞으로 많이 출시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뭐 이것도 사실 추후에 반응을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AI라고 어쨌든 출시를 해놓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뭔가 생산성을 뭐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뭔가 실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아직은 남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로 주가에 반영이 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10월에 시범 운영되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이제 뭐 일본어, 중국어, 뭐 스페인어 이런 다른 나라 문화권들도 이제 시범 운영을 또 시작을 할 건데, 그거 운영되는 걸 보고 각 뭐 문화권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실 테니까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AI적으로 어떤 걸 내놔야지 소비자들이 진짜 AI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챗GPT가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이게 애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뒤처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게, 물론 애플이라는 회사가 뭐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고 설계하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언어 모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을 수는 있지만, AI가 실질적으로 지금 뭔가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일 부분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선제점을 좀 먹었었더라면 지금 같은 반응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뭔가 GPT처럼 뭐 사진 찍어가지고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합성을 해달라 그런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사실 물어본다거나. 애플이 시리로 먼저 나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춰버렸다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도 잠재력은 있다고 보는 게, 일단은 디바이스가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와치부터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OS 차원에서 개인 정보를 이제 그 디바이스 안에서 해결을 한다면 오히려 AI는 좀 강력할 것 같고, 그리고 멀리 갈 거 없이 AI 기능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으면 나중에 뭔가 좀 보여주려고 할 때
흔히 이제 단톡방 같은 데서 웃겼던 짤 같은 거 올리려고 할 때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야 되는데 그것들을 시리가 알아듣고 찾아주는 이런 것도 하나의 AI거든요. 그런 것들이 작은 것부터 그리고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이제 조작 없이 휴대폰이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한두 개 정도 나온다면은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폰 16 시리즈 애들이 가격이 좀 오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비용 인상에 대해서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어쨌든 탑재되니까 그 비용이 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중국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만 가격이 뛴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뭐 일단 중국에서 예전처럼 잘 안 팔리니까요. 일단 뭐 애국 소비니 해가지고 저는 그 애국심이 그 스펙을 얼마나 이겨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좀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휴대폰 가격 보면 아이폰이 특별히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전에 그래요? 비해서. 왜냐하면 다른 폰들도 요즘은 다 200만 원 정도 하는 거는 다 기본이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 라인 아래에서는 125만 원에서 출발하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문제는 이제 얼마예요, 저게? 이거는 아이폰 16 프로. 네, 이거 $1,000부터 시작하니까 우리로 치면 한 130 얼마부터 130 시작할 얼마. 건데 거기다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죠. 그래서 환율이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와 있어가지고 예전 환율을 조금 반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중국만 할인을 하잖아요. 전 세계 할인은 아니니까 중국 시장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거는 애플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는 뭐 사실 늘 그래왔어가지고 10만 원 정도 오르면 그냥 감사하는 거죠. 뭐 케이크 값이 날아갔구나. 10만 원 더 오르면 감사할 정도. 10만 원 선에서 해주셨으면 뭐 예. 가격은 동결된 거죠? 15 네. 전 비슷한 네, 모델이랑. 전 15대도 그랬고 사실 글로벌 가격에서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이제 환율을 녹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환율이 조금 올라가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올라간 거라서 특별히 우리나라만 이렇게 높게 봤다고 보기에는 조금 예, 그렇게까지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한국만 10%더 뭐 프리미엄 해가지고 뭐 예, 그런 게 뜯기는 건 아니라 아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약해졌기 때문에 근데 약해졌던 중국은 오히려 더 깎아주니까 할인을 해주고. 거긴 한 20% 정도 할인이 들어갔다고 봐야죠. 중국만 할인을 해주는 건데 환율 효과 때문에 우리랑 좀 직접적으로 비교가 그렇죠, 되는 것 그렇죠. 같아 보인다. 그렇죠. 가격이 이 동결된 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을 왜 동결했느냐. 수요가 약해서 얘네들도 핸드폰 많이 안 팔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가격을 동결했다라고 안 좋게 좀 부정적으로 산업을 보는 분들도 계시고 AI가 탑재돼서 사실은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많은 매출을 내야 되기 때문에 뭐 얼마 더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싸게 팔아서 더 많이 파는 전략을 취하는 거다. 그래서 AI 쪽에 집중한다는 거는 좋게 본다. 좀 긍정적인 의견이랑 부정적인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에 조금 더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제가 가져왔었던 자료 중에 그 글로벌 리 스마트폰 그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지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삼성, 애플, 그다음 뭐 샤오미, 오포, 비보 이 회사들이 가지고 가는 점유율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네요. 이미 지금 교착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사가 신제품을 낼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그 점유율이 조금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 차이만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애플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가격적인 차원에서 뭔가 좀 더 높여가지고 프리미엄화하는 것보다는 점유율을 높여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새로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동결한 거는 AI 쪽에 집중해서 거기서 매출 내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고 좀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 알겠습니다. 은주님께서 뭐 저리 구질구질하게 서비스하냐. 뭐는 10월, 뭐는 내년 17에서 다시 볼게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일단 아이폰 16 공개가 됐어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어떤 특징점이 있는지 다뤄봤습니다. 총점은 몇 점입니까? 10점 만점에. 저는 뭐 최근 한
한 12부터 봤을 때는 그나마 가장 제일 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AI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하드웨어도 뭐 여기서 더 나갈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드웨어도 사실 지금 팀쿡이 오늘 새벽에 얘기했던 표현 중에 처음부터 바닥부터 끝까지 처음 재설계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껍데기만 보면은 이제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사실 그 아이폰이 AI를 염두하고 재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 전과 후는 좀 다를 수 다를 있겠다라는 거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터리 사용 이런 것들도 다 AI를 염두에 두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대가 조금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15하고 16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해서 저는 최근에 한 3-4개 모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다. 9.5점? 뭐 9.5보다 9.2 정도 되겠습니다. 9.2 정도. 굉장히 마이크로하네요. 9.2 정도. 예. 알겠습니다. 피비님은요? 제가 보기에도 9점대 정도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애플 인텔리전스가 실질적으로 뭐 효과적일지 아닐지는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이전에 있었던 게 아닌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기도 하고 이 추후에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뭔가 분수령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 뭐 좋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2점, 9.1, 네. 9.1점 9.1, 9.15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9점대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네요. 그래도 이렇게 9점대 다 주셨으면 무엇보다 하웨이가 맞불 경쟁을 탁 붙였었잖아요. 뭐 우리 3번 접는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무섭게 추격을 했었는데 좀 그런 경쟁에서부터 애플이 매력도를 쫙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제 하웨이가 폴더블을 넘어서 가지고 무슨 색종이도 아니고 3번 접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색종이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사실 아이폰을 메인으로 쓰지만 그 폴드를 또 서버로 쓰고 있고 이제 써보니까 이 접는 것들의 내구성이 문제예요. 내구성.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5나 이런 거 예약 판매할 때 예약을 하게 되면 이제 삼성 그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자주 고장 난다는 거예요. 이제 폴더 같은 경우는 액정을 안 갈아본 유저가 거의 없을 정도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리고 예전에는 다른 노트펜을 쓰면은 액정이 좀 망가질 정도로 좀 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삼성도 제가 볼 때는 한 6 정도 돼야 이제 폴더블 다워졌는데 네. 하웨이 같은 경우가 지금 너무 이제 나가서 제가 볼 때는 저거 내구성으로는 처음에 보기엔 신기하고 더 얇아 보이고 하겠지만 이게 힌지나 아니면 이제 그 접히는 부분의 액정의 내구성 같은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지나 보면 이건 좀 과하다. 그리고 저렇게까지 펼칠 일은 없다. 폴더도 사실은 길고 굵은 폰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펼쳐지는 게 좀 귀찮아지니까. 네. 그래서 뭔가 특정한 상황에서만 여는 거라서 제가 볼 때 2번 여는 거, 그 둘둘 마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아예 혁신적으로 7번 접으면 저건 제가 볼 때 오바다. 오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웨이. 뭔가 해야 되는데 과욕이다라고 보는 것. 그 내구성도 담보 못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석균 PB님한테 사실 근데 우리는 저거 오바라고 얘기는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의 원래 전략이 내수에서 열심히 해서 그렇죠. 많이 팔아가지고 기술력을 올려서 글로벌에 진출하자. 저렴한 가격에. 그렇죠. 요게 전략인데 애국 소비를 트렌드로 해가지고 요 한중일 스마트폰 점유율 현황에서도 보세요. 중국은 지금 애플이 13%로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이 안에 비보, 오포, 그다음에 화웨이, 샤오미 다 이거 중국 거잖아요. 네. 네. 저기서 전반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의 기술력을 좀 끌어올려서 저것들이 특히나 이제 기술력이 있는 샤오미는 기술력이 그렇게 크지 않고 화웨이는 사실 특허권도 그렇고 기술력이 되게 큰 회사인데 여기서 뭔가 스마트폰의 그런 기술력을 끌어올려서 세계에 판매하는 그리고 삼성과 애플을 위협하는 이런 그림도 상상해 볼 수는 있나요? 제가 보기에 충분히 상상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이게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세계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삼성과 애플을 제외하고 이제 샤오미와 비보, 오포가 지금 세 개사가 합쳐서 점유율이 대략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화웨이가 지금 중국 시장 내에서 굉장히 급하게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이제 뭐 보셨던 뭐
두 번 접는 폰 뭐 이런 네. 거 때문이 아니고 그냥 뭐 특허권도 그렇고 일단 이미지 자체가 나와 있는 스마트폰 중국 스마트폰 중에서 그래도 나름 고급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소비 심리가 화웨이 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면 세계 시장에서도 화웨이의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면서 애플이나 삼성 자체도 견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위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중국에서 이제 할인을 하고 있는 이런 정책 역시도 네. 그런 화웨이나 이런 거의 급성장,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세계사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점유율 같은 것들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오미도 우리나라 이제 진출을 하잖아요. 예전에 하려고 그러다가 오프라인 매장 하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그 홍미노트 이런 거 다 네. 쿠팡에서 팔고 있는데 그 최근에 나온 거 보면 28만 원, 29만 원 이래버리니까 네, 이거 그렇죠. 뭐 가격 뭐 경쟁에서 밀릴 가끔 수밖에 이제 태블릿 같은 경우는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이들 유튜브 머신 이런 용도로는 충분히 괜찮은데 중국 시장에서 지금 애플이 줄어드는 거는 외국 소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중국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제일 안 믿거든요. 그래서 할부가 없습니다. 네. 할부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일시불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애플은 오포나 비보에 비해서 2배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지불한다는 게 예전보다는 좀 확실히 부담스러워진 것이고 그리고 하웨이는 그거보다 좀 비싸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안에서 그나마 하웨이가 쓸만한 것이지 그리고 밖에 나왔을 때 우리가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네. 그 자동차나 휴대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브랜드가 영향이 큽니다. 중요하죠. 예, 그렇죠. 아이폰이 애플 게 아니라면은 과연 이렇게 앱 등이의 충성도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자동차도 한동안 욕을 먹다가도 좀 지나면은 또 별 자동차는 여전히 별 자동차고 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만 해도 하웨이 쓰실 거예요? 하웨이 쓰는 친구랑 카톡하면 뭐 정보가 좀 빠질 것 같은 이상한 느낌도 들고 막 그런 사실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감수를 하면서 써야 될 이유가 글로벌 시장이 있을까? 그리고 태블릿을 사더라도 글로벌 롬을 사야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데이트 잘못했다가는 이제 완전히 이제 구글 플레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게 하웨이 타블렛이라서. 제가 볼 때는 좀 중국도 지금 애플도 안 팔린다고 얘기 많이 나오지만 중국의 고민들이 중국 업체 고민이 저는 더 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이게 핸드폰이 이제는 안보의 이슈로 들어가면서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도 카메라가 많아지고 이게 고화질이 되면서 찍는 것마다 정보가 다 들어가서 이게 안보의 이슈가 된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화웨이나 샤오미 뭐 이런 거 쓰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삼성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애플 짚어봤고 중국 핸드폰 짚어봤고 삼성은 지금 죽을 맛입니다. 왜냐? 젊은 세대들이 사실상 써줘야 브랜드 이미지가 좀 올라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아재폰 벗어야죠. 아재폰을 벗어야 되는데 아저씨들이 다 갤럭시 들고 이렇게 눈 안 보여서 확대하고 있고 또 뭐가 되고 안 되고 막 트렌디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하이엔드 라인은 아저씨들이 사주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혹은 젊은 층들이 안 사서 브랜드 이미지가 못 올라가는 게 있고 밑에 저가 폰으로 경쟁하자니 이거는 또 중국 폰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완전 샌드위치로 죽을 맛이에요. 그렇다고 소프트웨어를 잘하자니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이게 안드로이드가 구글 거니까 삼성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죽을 맛인데 삼성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거를 제가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이미 아이디어를 투자했겠지만. 제시하는 차원에서 쉽지 않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진짜 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저가 폰으로 경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플래그십을 계속 가자니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 국내 시장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삼성 자체는 중국 외의 시장, 뭐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점유율을 굳건히 지켜나가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저가이되 질은 다른 회사의 스마트폰보다는 괜찮은 것들로 조금 많이 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1, 2년 이내에 조금 승부를 보기 위한 뭔가 좀 강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긴 합니다.
AI 같이 결합해가지고 무언가 시너지를 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뭐 없는 사실 AI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AI가 나오기 전까지는 폰들이 다 상향 평준화돼서 차별할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냥 저가폰 이런 것들이 됐는데 그리고 삼성은 현대처럼 뭐 A 시리즈, F 시리즈로 나누지 말고 브랜딩을 따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렇다고 뭐 효도폰이나 학생들 폰을 없애버릴 수는 없을 테니까 차라리 바꾸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효도폰이면 정말 좀 저는 아이폰 쓰면서 신기한 게 미국 사람들은 노안이 없나 봐요. 글자 키우기가 안 됩니다. 그러게요. 예, 그 미국 어르신들은 그 어떻게 지금 아이폰을 쓰는지 참 궁금한데, 예, 그러면 그런 것들도 아예 OS 차원에서 조금 갈 수 있는 효도폰으로 가고, 그리고 아이들 폰은 그 아이폰 플러스나 이런 거 색깔별로 차별화 두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나의 팬시하게 가져가야지. 그냥 A 시리즈는 좀 싼 거고 F는 비싼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갤럭시 브랜드가 말 그대로 진짜 갤럭시가 된 거죠. 이게 다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브랜드가 좀 애매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좀 나눌 필요도 있지 않을까.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리고- 그게 애매해져 그리고 버렸다. 이제 AI가 뭔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번에 24가 오랜만에 앱등인 저도 네. 한번 안드로이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AI를 잘 해본다면 차별화할 수 있겠다. 삼성이 삼성페이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좀 지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뭔가가 하나 더 필요한데 그게 전 AI라고 보는 거죠. 확실한 자물쇠 효과가 있는 무언가가 좀 필요하다. 언제까지 삼성페이 얘기할 거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제가 국내 주요 아이폰 관련주 일부러 얘기 안 하려고 한 게 요게 오늘도 막 빠지고 있어가지고 크게 약발이 없는 것 같아서 아이폰 관련주 해가지고 요거는 좀 볼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있으시면은 얘기를 나눠보고 아니면은 그냥 마무리하고 우리 PB님부터. 뭐 어쨌든 간에 주요 공급사인 이제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가 뭐 주요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 요 부분은 일단은 4Q가 지나간 다음에 4분기가 지나간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걸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전까지도 뭔가 신작을 냈을 때 보통 이제 9월에서 10월 정도에 이제 나오게 되면은 보통 관련된 주가들이 빠지는 흐름을 보여요. 네. 이게 뭐 물론 과거의 기록이 현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기대감에 부풀어 올라가지고 관련주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아이폰이 실제로 공개가 되었을 때 본인들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팔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선제적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출하량을 보고 네. 이게 숫자로 꽂히는 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다. 다만 4Q가 나오는 걸 보고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저기 새로운 제품이 공개가 됐는데 BH가 10% 빠지는 게 말이 됩니까 저게? 뭐 그게 국장. 그렇게 자조적인 얘기. 아이고 어쨌든 뭔가 조금 과한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짧게만 네. 말씀드리면 네. 저기 좀 나와 있는 게 대부분 이제 부품이나 모듈 이런 거거든요. 근데 16부터는 그 온 디바이스 테마를 봐야지 지금까지 그냥 들어가는 부품의 납품 이런 걸로 보는 거는 조금 좀 예전 생각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인텔리전스가 과연 쓸만한 것인가. 가 돼서 뒤늦게라도 나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인텔리전스 쓰기 위해서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된다면 그때는 온디바이스 테마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애플 관련주도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하드웨어로 인과관계를 생각하는 건 조금 구식의 생각이고.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AI 로. 쪽으로 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플 관련된 아이폰 16 관련된 내용 이야기를 전해주셨고요. 거기에 따른 중국 스마트폰의 점유율 그리고 앞으로의 향방 그리고 삼성전자는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 정석현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